안녕하십니까. 오늘 10차 방송입니다. 5.5km 백제무왕 행차길 TV 10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북 익산 3대 역사 유적지에 왜 나무를 심어야 하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 나무를 심어야 하는가입니다. 지금 현재 전북 익산에는 3대 역사 유적지가 미륵사지가 있고 왕궁리 유적지가 있고 서동생가터가 있습니다. 미륵사지에는 이제 백제의 그 유적지다 보니까 미륵사지에 탑이 2개, 그리고 이제 왕궁 유적지에 탑이 하나, 그렇게만 남아 있고 건물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주초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50년 동안의 그 발굴 조사 작업에서,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청이죠. 지금은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이 중앙부처에서 지난 50년간 발굴 조사 작업을 해서 미륵사지나 왕궁 유적지, 서동생가터가 백제의 유적지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고, 그리고 2015년에 세계 유산 지구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3대 역사 유적지가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가치는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이제 복원, 그러니까 미륵사지의 미륵사, 그리고 왕궁리 유적지의 왕궁, 서동생가터의 생가 복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희망 고문을 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실망스러운, 그 역사적인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가치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눈높이에는 많이 못 미치는 30% 수준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한번 오고 나서는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역사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이 혹서기, 여름 혹서기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그 관람 환경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무 그늘이라든가 휴게 편의 시설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전무하다 보니까 더욱더 관람 환경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그 관람의 관광의 어떤 명소에는 그것이 역사 유적지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숙박시설이 됐든 이런 시설이 됐든지 간에 나무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무가 제대로 이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더욱더 익산의 3대 역사 유적지가 외면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익산에도 아가페 가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춘천의 남이섬,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대전에 장태산 휴양림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나무를 가지고 명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든지 간에 나무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군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세 군데는 메타세콰이아라는 나무와 은행나무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세콰이아 나무하고 은행나무는
이 줄기가 반투덕에 이제 올라가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관리하기도 좋고 그리고 병충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무가 아주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무는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잘 알지만은 나무 그늘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또 온도를 낮춰주는, 여름에는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공기 정화 기능,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힐링,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또 관광객에게는 어떤 감성적인 분위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메타세콰이아나 은행나무의 역할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제 익산을 다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3대 유적지가 다시 재탄생하고 부활을 해야 하는데, 이 3대 유적지에 저희 미륵사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지난 3년간 줄기차게 정부 그리고 익산시에 건의를 해왔던 것이 3대 유적지의 역사 유적지에 나무를 심자. 그 나무는 뭐 메타세콰이어가 됐던 은행나무가 됐던 무슨 다른 나무가 됐던지 간에 나무를 심자 하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국가유산청이라든가 익산시에도 이해를 하고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진척사항은 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미륵사지는 6만 평입니다. 미륵사지 면적이 6만 평. 그리고 빙 둘러서 울타리 쪽으로 나무를 심는다면은, 그러면은 1.7km. 뭐 이제 관람로, 탐방로라고도 하고, 그리고 서동생가터는 4만 평입니다. 4만 평을 빙 둘러서 울타리 쪽으로 심는다면 1.0km. 그러니까 1km 정도의 산책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산책로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왕궁 유적지도 4만 평입니다. 그러면 4만 평을 울타리 쪽으로 빙 둘러서 나무를 심는다면은 1km 정도가 관람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무를 심을 때 결국은 이제 뭐 아가페 가든, 익산의 아가페 가든은 메타세콰이아 나무를 무려 3줄로 심었습니다. 뭐 3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2줄은 이렇게 심어야 그 나무 심는 효과가 난다는 얘기죠. 그늘도 생기고 그 안에 이제 관람객이 걸으면은 나무 사이를 걸으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힐링, 그리고 감성적인 분위기, 뭐 이런 공기 정화는 물론이고요.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열로 심어야만 그 효과가 있다. 뭐 3열이면 더 좋겠죠. 그러면 어느 나무를 심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미륵사지라든가 왕궁유적지, 서동생가터와 같은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가진 역사 유적지 안에 나무를 심는 데는 몇 가지 나무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미륵사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회원들이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그러면은 메타세콰이어는 외래종이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다.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가에 심는 나무의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어떤 왕궁리 유적지라든가 미륵사지, 소동생가터와 같은 어떤
공원의 성격을 띤 사찰이라든가 이런 내에 심는, 울타리 안에 심는 나무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황금회화나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황금회화나무는 은행나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그리고 이제 나무 이파리도 이제 노란색을 띠는 거죠. 은행나무도 마찬가지고 가을에. 그래서 이제 황금회화나무가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역사적인 기록에 삼국유사하고 저 조선조 때 쓰인 그 동궁여지 승람에 보면은 백제무왕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금을 캤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금 덩어리 5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황금회화나무는 백제 30대 무왕을 상징하는 나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황금회화나무를 현재 추천을 해서 익산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은 서동 백제 무왕이죠. 서동이 그 금을 모아 두었다가 사자사의 지명법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라 진평왕에게 헌사하였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동이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를 유혹해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익산에서 금을 모아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 금을 진평왕에게 헌사하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삼국유사하고 동궁여지 승람이라는 책자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황금회화나무를 미륵사지하고 서동생가터 왕궁유적지에 심자 하는 것이 저희 모임 미륵사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이제 미륵사지와 왕궁유적지 서동생가터가 다시 이 나무를 심는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태어나서 관람객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역사 유적지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익산이 다시 부활하는데, 익산이 다시 재탄생하는데, 익산이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적지가 살아난다면은 결국은 전북 익산의 왕궁면과 금마면에 지금은 인구가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앞으로 20,000명, 30,000명으로 이렇게 정주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10차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11차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